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천 작가님의 최신 책일 일하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EK북입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리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일하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탐구하며 직장 내 갈등, 커리어의 의미,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하다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의 본질입니다. 리천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일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는 일의 의미를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짓지 않고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기 성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직장 내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다룹니다. 작가는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우리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는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잘 관리하면 개인의 성장과 팀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리천은 현대인의 삶에서 일과 개인적 시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팁과 전략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자기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직장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작가는 그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직장 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하다는 단순히 일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일과 인생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하다의 주요 내용과 이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리천 작가의 다른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을 나누다. 이 책은 인간의 감정과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리천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전략과 실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길. 리천이 제시하는 이 책은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도전들을 극복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안내합니다. 성공의 심리학. 이 책에서는 성공의 개념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리천은 성공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와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원칙과 행동 방식을 제시합니다. 행복의 기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이 책은 행복이란 단순히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태도와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합니다. 커리어 디자인. 이 책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디자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도구를 제시합니다. 직업적 성공을 위한 계획 세우기, 목표 설정, 그리고 자기 개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며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리천 작가의 책들은 모두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실천 가능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에서 배우는 일의 의미와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가, 법가, 불교, 도가 사상과 관련된 통찰을 통해 우리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 사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사상의 핵심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론보다는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예의를 중시해왔고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사람,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자신의 직업적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고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가는 전국시대의 주요 학파 중 하나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잘 적용하면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며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것에도 큰 이치가 깃들어 있다고 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가 사상은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중 가장 중요한 학파 중 하나로 도가의 심오한 철학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사회 문제도 도가 사상에 입각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도가의 청정무의 사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뱃사람이 물길을 알지 못하면 먼 항해를 떠날 수 없고 사냥꾼이 짐승을 구분하지 못하면 살림을 안전하게 지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 몸담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공자의 사상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나 습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당나라의 위정자는 당태종 이세민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부유할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을 돕는지 보고 한가로울 때는 어떤 취미를 즐기는지 보며 공경에 처할 때는 어떤 고난을 겪는지 보고 가난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성공이란 단순한 일을 최고 수준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일을 이루고 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물의 됨됨이를 판단하는데 고수였습니다. 일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하며 언변을 보고 임기응변력을 파악합니다. 술에 취했을 때를 보고 성격을 알며 이익을 대하는 것을 보고 도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책임은 책과 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임은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격려와 영예를 받는 것입니다. 군자의 사김은 물처럼 담백해야 하며 물 사발을 반듯하게 들어 공평히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는 마지막으로 중용과 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용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베트의 밀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해결할 수 없는 일 또한 근심할 필요가 없다. 먼저 중용의 도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용의 도는 공자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중국 고대 유학자들이 제창한 도덕적 실천원칙이자 처세 방법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붙어다니지 않고 화이부동, 소인은 낭과 같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동의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군자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우호적이고 소인은 겉으로는 화합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군자는 사람과의 교제에서 이익 다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칙적인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의 입장을 용기 있게 고수하며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시비나 은원을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존중하며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차이점을 보류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진정한 군자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지는 않지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적인 인격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테르가 말했듯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겠다는 태도는 중용의 도와 유사한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맹자의 진심편에서는 궁색할 때 홀로 자신을 수양하고 영달했을 때는 세상에 나아가 천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동시에 가장 간단하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변만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으며 모든 생각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치의편에서는 군자가 말로 사람을 인도하고 행실로 조심시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삼가며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군사서적 삼화법에서는 상을 줄 때는 시기를 넘기지 말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을 때의 이익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벌을 줄 때는 장소를 옮기지 말고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의 피해를 즉시 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비자는 인재를 선발할 때 중요한 관점을 설명합니다. 나란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므로 적절한 방법과 기준 없이 사람을 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전략과 이념에 따라 발전하며 적절한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재를 기용할 때는 리더로서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아랫사람으로서 리더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장은 먼저 바로 서야 남이 바로 서도록 도울 수 있고 먼저 현달해야 남을 현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마음을 훔치고 싶다면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워 진심으로 남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원수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이익이 있을 뿐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익의 교환입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실패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는 인연이 오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인연이 닿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인체는 도체이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빨아들입니다. 체내 정전기가 일정량에 이르면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주어 불면과 불안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이러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며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의 밀교 불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 또한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므로 이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처럼 만족할 줄 모릅니다. 청원 선승은 그의 참선 경험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삶의 본질과 경계를 이해하는 데도 큰 통찰을 제공합니다. 청원 선승은 30년 전 처음 참선을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 이 말은 그가 처음에는 산과 물을 단순히 사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식을 접하고 깨우침이 깊어지면서 그는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물의 본질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다시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원 선승의 세 가지 단계는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인식의 단계, 두 번째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물과 인생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통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청원 선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며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줄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일소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기고 홀로 우뚝 서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독서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는 우리의 정신을 도야하고 마음을 닦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독서는 우리를 빛나게 하고 지혜를 늘려줍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생장 과정에서 가지가 많아지면 줄기로 가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처럼 인간도 성장 과정에서 여러 잘못된 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도 끊임없는 정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 속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과 결합하고 이론과 실천을 한데 묶는 과정에서 내면을 아름답게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독서가 정신을 도야하는 것은 운동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듯이 독서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통찰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